옷장에 옷은 많은데 막상 입을 옷이 없다거나 분명 괜찮은 옷을 입었는데 왠지 촌스러워 보일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옷장을 열어보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쌓여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 큐빅이 박힌 가디건, 프릴 달린 치마, 그리고 수많은 액세서리들까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뭔가 허전해서 하나씩 더하고 또 더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반대로 빼는 감각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부족해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나씩 더하게 됩니다. 목걸이가 하나면 브로치도 달고, 브로치가 있으면 스카프도 두르고, 스카프가 있으면 귀걸이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더할 때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정작 진짜 주인공인 나는 숨어버리게 되는 거죠. 혹시 지금 옷장 앞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같은 옷을 입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는 마법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과거에 대한 향수입니다. 예전에 이 옷 입었을 때 예뻤는데 라는 생각으로 계속 비슷한 스타일을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우리도 변했습니다. 그때 어울렸던 것이 지금도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다음으로는 정보의 혼재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패션 정보와 시니어 패션 정보가 섞여서 들어오다 보니 무엇이 정말 나에게 맞는 스타일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60세 이후에 진짜 멋은 정리된 나다움에서 나오거든요. 화려한 것보다는 깔끔한 것이,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이 우리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색상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몇 가지 색깔이 보이시나요? 상의, 하의, 신발, 가방, 스카프까지 다 합치면 아마 4가지에서 5가지, 많게는 6가지에서 7가지 색깔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색깔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나이 들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피부톤이 예전보다 흐려지고 얼굴 윤곽도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많은 색깔을 사용하면 얼굴보다 옷이 더 튀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옷이 우리를 입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고급 브랜드들이 왜 대부분 2가지에서 3가지 색깔로만 구성하는지 아시겠죠? 샤넬, 에르메스, 막스마라. 이런 브랜드들의 룩북을 보면 절대 화려한 색깔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톤 안에서 미묘한 차이를 주거나 완전히 대비되는 2가지 색깔을 깔끔하게 매치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3색 이상은 절대 금지입니다. 상의, 하의, 신발, 가방, 액세서리까지 모든 걸 합쳐도 3가지 색깔을 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아이보리 블라우스에 네이비 팬츠를 입었다면 신발과 가방은 갈색이나 베이지로 통일하는 거예요. 여기에 빨간색 스카프를 더하면 벌써 4가지 색깔이 되면서 복잡해 보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톤 통일입니다. 같은 색이라도 톤이 다르면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베이지 색깔 하나만 해도 따뜻한 베이지가 있고 차가운 베이지가 있거든요. 이 2가지를 섞으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옷을 고를 때는 같은 색깔군 안에서도 톤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원칙은 얼굴 근처 색깔 선택입니다. 목 위쪽, 즉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색깔이 가장 중요해요. 상의나 스카프, 목걸이 색깔이 여러분의 얼굴 톤과 어울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피곤해 보이거나 창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너무 진한 색보다는 부드러운 중간 톤이 얼굴을 더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떤 색깔 조합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안전하고 세련된 조합은 무채색 한 가지와 유채색 한 가지입니다. 흰색, 베이지, 그레이, 네이비 같은 무채색의 카키, 라벤더, 코랄 같은 유채색을 하나만 포인트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레이 재킷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코랄색 스카프 하나만 해도 충분히 세련되어 보입니다. 또 다른 좋은 조합은 동일 색상군 그라데이션입니다. 같은 색깔의 진한 톤과 연한 톤을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진한 네이비 재킷에 하늘색 블라우스, 또는 진한 갈색 팬츠에 베이지 상의 같은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단조롭지 않으면서도 안정감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빨강과 초록처럼 너무 대비가 강한 색깔, 네온 계열의 형광색, 그리고 금색과 은색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조합들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발랄해 보일 수 있지만 시니어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럽고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바로 색을 빼면 얼굴이 산다는 것입니다. 옷에서 색깔을 줄일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의 얼굴로 집중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표정이나 미소가 부각되면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패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봐야겠죠. 색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패턴입니다. 패턴, 정말 까다로운 주제죠. 많은 시니어 분들이 패턴 선택에서 실수를 하시는데 특히 꽃무늬에 대한 애착이 강하시거든요. 꽃무늬가 여성스럽고 예쁘잖아 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어떤 꽃무늬를 선택하느냐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패턴의 크기가 우리를 어떻게 보이게 만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큰 패턴은 멀리서 봤을 때 복잡함으로 인식됩니다. 특히 큰 꽃무늬나 큰 체크무늬는 그 패턴 자체가 주인공이 되어버려서 정작 입고 있는 사람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작은 패턴은 어떨까요? 작고 규칙적인 패턴은 멀리서 보면 거의 무지에 가깝게 보이면서도 가까이서 보면 디테일이 있어서 세련되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급스러운 패턴의 비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패턴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작은 도트입니다. 동전 크기보다 작은 도트는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되어 보여요. 특히 네이비 바탕의 화이트 도트나 그레이 바탕의 화이트 도트는 시니어 분들에게 정말 잘 어울립니다. 큰 물방울 무늬는 피하시고요. 두 번째는 가는 스트라이프입니다. 굵은 줄무늬는 캐주얼해 보이지만 가는 줄무늬는 단정하고 깔끔해 보여요. 특히 세로 스트라이프는 몸매를 길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촘촘한 스트라이프는 어지러워 보일 수 있으니 적당한 간격의 것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작은 체크입니다. 큰 격자 무늬는 부담스럽지만 작은 체크는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글렌 체크나 하운드 투스 같은 클래식한 체크 패턴은 시니어 분들에게 품격 있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글렌 체크는 작은 격자 무늬가 겹쳐져 은은한 멋을 주는 패턴으로 멀리서 보면 정갈하고 가까이 보면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하운드 투스는 개 이빨처럼 뾰족한 모양이 반복되는 독특한 패턴으로 단조롭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두 패턴 모두 너무 크지 않은 걸 선택하면 과하지 않으면서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꽃무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꽃무늬를 선택하실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꽃의 크기는 동전 크기 이하로. 둘째, 꽃과 배경색의 대비는 너무 강하지 않게. 셋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색깔로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작은 라벤더 꽃이 흰색 바탕에 촘촘히 있는 패턴이라면 멀리서 보면 연보라색 옷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의 꽃무늬는 괜찮아요. 하지만 큰 빨간 장미가 검은 바탕에 있다면 멀리서 봐도
복잡한 꽃무늬 옷으로 보이겠죠. 이제 패턴 매칭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번에 하나만입니다. 상의와 하의 모두에 패턴이 있으면 너무 복잡해 보여요. 패턴이 있는 상의를 입었다면 하의는 무지로, 패턴이 있는 스카프를 했다면 옷은 무지로 선택하세요. 만약 정말 패턴끼리 매치하고 싶다면 크기가 확연히 다른 패턴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작은 도트 블라우스에 굵은 스트라이프 스카프 같은 식으로요. 하지만 이것도 고급 테크닉이니까 처음에는 하나만 원칙을 지키시는 게 안전합니다. 패턴을 선택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리감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활동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리는 보통 2에서 3m 정도예요. 이 거리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옷을 사러 가실 때는 거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세요. 그리고 이 패턴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가, 아니면 패턴 자체가 더 눈에 띄는가, 를 자문해 보세요. 패턴이 더 눈에 띈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패턴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피해야 할 패턴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큰 열대 꽃무늬. 둘째, 화려한 페이즐리 무늬. 셋째, 큰 동물 무늬. 넷째, 네온 컬러가 들어간 모든 패턴. 다섯째, 너무 기하학적이고 복잡한 무늬들. 이런 패턴들은 젊을 때는 개성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시니어가 되면 오히려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패턴 선택의 마지막 팁은 시대를 타지 않는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패턴보다는 10년 전에도 멋있었고 10년 후에도 멋있을 패턴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오래오래 품격 있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패턴 정리가 끝났으니 다음으로는 디자인과 장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프릴 달린 블라우스, 큐빅이 박힌 카디건, 레이스가 가득한 치마, 리본이 달린 원피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젊을 때는 이런 장식들이 귀엽고 여성스러워 보였지만 시니어가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우리를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고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라인이 예전보다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잡한 장식이나 디테일이 많은 옷을 입으면 장식과 몸의 라인이 겹쳐지면서 전체적으로 더 둔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흐린 그림 위에 또 다른 그림을 그린 것처럼 말이죠. 반면 깔끔하고 단순한 디자인은 어떨까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라인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동시에 옷의 소재나 커팅 자체의 아름다움을 부각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고급스러운 옷과 저렴해 보이는 옷의 차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장식들을 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과도한 프릴입니다. 특히 목선이나 소매 끝에 겹겹이 달린 프릴은 피하세요. 프릴 얼굴 주변에 있으면 얼굴이 더 둥글어 보이고 팔목에 있으면 팔이 더 두꺼워 보입니다. 만약 프릴을 원한다면 아주 작고 절제된 것 하나만 선택하세요. 두 번째는 반짝이는 장식들입니다. 큐빅, 스팽글, 금속 장식 등이 너무 많이 달린 옷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은 조명 아래서 번쩍거리면서 오히려 우리를 산만해 보이게 만듭니다. 특히 낮에 입는 옷에는 절대 피하세요. 세 번째는 복잡한 레이스입니다. 레이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화려하고 복잡한 패턴의 레이스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만약 레이스를 원한다면 심플하고 기하학적인 패턴의 것을 선택하세요. 네 번째는 큰 리본이나 나비 매듭입니다. 목에 큰 리본이 달린 블라우스나 허리에 큰 나비 매듭이 있는 원피스는 어린애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성숙한 여성의 매력을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디자인을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클린한 라인입니다. 직선적이고 깔끔한 실루엣의 옷들이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려요. 재킷이라면 어깨선이 정확하고 허리 라인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 블라우스라면
깔끔한 컬러와 단정한 소매 라인이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는 좋은 소재의 활용입니다. 장식이 없어도 소재 자체가 고급스러우면 충분히 멋있어 보여요. 실크의 자연스러운 광택, 캐시미어의 부드러운 촉감, 울의 따뜻한 질감. 이런 소재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아함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완벽한 핏입니다.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라도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너무 꽉 끼거나 너무 헐렁한 옷보다는 몸에 자연스럽게 맞는 옷을 선택하세요. 때로는 수선을 해서라도 완벽한 핏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목선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목선은 얼굴과 가장 가까운 부분이라 정말 중요하거든요.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좋은 목선은 V넥입니다. 적당한 깊이의 V넥은 목을 길어 보이게 하고 얼굴을 더 작아 보이게 만들어줘요. 너무 깊은 V넥은 부담스러우니 적당한 깊이를 선택하세요.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보트넥입니다. 어깨선을 넓어 보이게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 잡혀 보이게 만들어줘요. 특히 목이 짧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반면 피해야 할 목선도 있어요. 너무 꽉 막힌 터틀넥이나 주름이 많은 카울넥, 그리고 복잡한 장식이 달린 목선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매 디자인도 중요해요. 팔뚝이 신경 쓰인다고 해서 무조건 긴 소매만 입지 마세요. 때로는 7부 소매나 5부 소매가 더 세련되어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소매 끝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포켓 디자인에 대해서요. 너무 큰 포켓이나 플랩이 달린 포켓, 그리고 장식적인 포켓들은 피하세요. 포켓은 이때 최대한 심플하게 처리된 것이 좋습니다. 시니어 패션의 핵심은 절제된 우아함입니다. 화려함보다는 단정함이, 복잡함보다는 심플함이 우리를 더 멋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액세서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액세서리 다이어트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액세서리 하나로 전체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액세서리를 선택할 때 이런 생각을 하세요. 목걸이도 해야지, 귀걸이도 해야지, 브로치도 달아야지, 반지도 끼고, 팔찌도 차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액세서리끼리 서로 경쟁하게 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묻혀버리게 됩니다. 고급 호텔 로비를 생각해 보세요. 화려한 장식품들이 여기저기 가득 있나요? 아니죠. 딱 하나나 두 개의 포인트만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일까요? 바로 선택과 집중 때문입니다.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확실하게 포인트로 정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빼는 것이 훨씬 세련되어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만 선택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오늘의 중심 정하기입니다. 목, 귀, 손목 중에서 딱 하나만 포인트로 정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목에 진주 목걸이를 했다면 귀걸이는 작은 스터드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손목에 시계나 팔찌를 했다면 목과 귀는 비워두세요. 두 번째 원칙은 크기의 균형입니다. 큰 액세서리를 선택했다면 다른 것들은 최대한 작게, 작은 액세서리를 여러 개 하고 싶다면 같은 계열로 통일하세요. 예를 들어 큰 목걸이를 했다면 귀걸이는 아주 작은 스터드로, 작은 목걸이를 했다면 귀걸이도 작고 섬세한 것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은 재질의 통일입니다. 금색 액세서리를 했다면 모두 금색으로, 은색을 했다면 모두 은색으로 통일하세요. 금색과 은색을 섞으면 어수선해 보일 수 있어요. 진주는 어떤 금속과도 잘 어울리니까 예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액세서리를 선택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목걸이의 경우 시니어 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진주입니다. 진주는 시대를 타지 않고 어떤 옷에든 잘 어울리며 무엇보다 품격 있어 보여요.
크기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사이즈가 좋고 길이는 쇄골 아래쯤 오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만약 진주가 아닌 다른 목걸이를 원한다면 심플한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린 것을 선택하세요. 너무 화려하거나 큰 펜던트는 피하고요. 귀걸이는 어떨까요? 가장 안전한 선택은 작고 간단한 스터드입니다. 진주 스터드, 다이아몬드 스터드 또는 심플한 금속 스터드 모두 좋아요. 흔들리는 귀걸이를 원한다면 너무 길지 않은 것으로, 그리고 움직임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브로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브로치는 정말 좋은 액세서리인데 위치가 중요해요. 너무 높은 곳에 달면 나이 들어 보이고 너무 낮은 곳에 달면 어색해 보여요. 가장 좋은 위치는 왼쪽 쇄골 근처입니다. 브로치의 크기도 중요한데 너무 크면 부담스럽고 너무 작으면 존재감이 없어요. 500원 동전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스카프도 훌륭한 액세서리죠. 하지만 스카프를 할 때는 다른 액세서리를 최대한 줄여야 해요. 스카프 자체가 이미 충분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특히 목에 스카프를 했다면 목걸이는 하지 마세요. 가방도 액세서리의 일부입니다. 가방의 색깔은 신발과 맞추는 것이 기본이고 너무 화려한 장식이 달린 가방보다는 심플한 디자인의 가방이 좋아요. 시계는 어떨까요? 시계는 실용성과 멋을 모두 갖춘 완벽한 액세서리예요. 하지만 시계를 했을 때는 같은 손목에 팔찌를 추가로 하지 마세요. 시계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반지는 많이 끼면 낄수록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결혼 반지와 하나 정도의 포인트 반지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패션 다이어트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결국 덜어낼수록 나다워진다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 진짜 멋은 화려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나다움에서 시작됩니다. 너무 많은 색깔, 너무 복잡한 패턴, 너무 화려한 장식, 너무 많은 액세서리. 이 모든 것들을 덜어내고 나면 비로소 진짜 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유행을 따라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중심을 갖는 스타일을 만들어 가세요. 옷장을 정리하고 옷차림을 정리하고 나의 태도까지 정돈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꾸미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이 진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만의 우아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패션 다이어트 후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에도 더 유용하고 실용적인 시니어 라이프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